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연립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왼쪽에 문제를 써놨는데 좀 문제가 길다 싶으면 우리 친구들이 겁먹는 경우가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서 끊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대요. 그래서 네모칸 써놓고 그 다음 여기서 동그라미 선생님이 해놨는데 우리가 처음수 바꾼수, 일단 처음수는 우리가 10의 자리 x로 봤을 때 1의 자리 y, 그래서 10x 플러스 y라고 써놓고 바꾼수는 말 그대로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랬을 때 10y 플러스 x. 요것만 해놓으시면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래요?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자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한 게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요 하나의 식은 여기서 끝나고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세요. 바꾼수는 바꾼수 여기 있죠? 그래서 그대로 바꾼수는 처음 만들어 놓은 숫자 보다 얼만큼 36만큼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간단한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길잖아요. 요런 꼴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x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자, y가 플러스 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돼서 우리가 10y랑 마이너스 y랑 빼면 9y만 남습니다. 그리고 36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도 우리가 이걸 또 정리할 수 있어요. 9로 다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9, 4, 36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식이 이렇게 정리된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거랑 x 플러스 y는 12. 그래서 풀어줄 거예요. 가감법, 대입법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x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부호는 바뀔 필요 없으니까 가감법 중에서도 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x랑 없어져요. 그러면 y 플러스 y는 몇 y예요? 2y. 그 다음 더하면 얼마예요? 16. 그래서 y는 얼마가 나오죠? 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y는 8.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y값을 구했다면 우리가 x값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지우고 우리가 x값도 정리를 해봅시다. 자,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y는 8이죠. 그래서 8을 대입하면 y 대신에 8은 12. 그래서 x는 12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래서 x는 4. 그러면 우리가 처음 수는 우리가 x가 우리가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였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다 4를 쓰고 y는 1의 자리 숫자였죠? 그래서 1의 자리에다 8 쓰면 48이라는 처음 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처음수, 바꾼수, 그래서 바꾼수는 처음수의 몇 배다 또는 얼마만큼 크다. 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처음수하고 바꾼수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요 그대로 바꾼수는 처음수의 뭐 2배다 그러면 곱하기 2 할 것이고 얼마나 크다 하면 더하기 해서 얼마를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처음수와 바꾼수가 나올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와 y를 구한 다음에 처음수 48이라는 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죠? 자, 모르시면 반복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선생님이 옆에다 써놨는데 이번 거는 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겁먹지 않고 이것도 간단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수의 합이 54래요. 그러면 x 플러스 y. 두 수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는 x, 하나는 y.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얼마예요? 54래요. 그 다음 큰 수가 우리가 x를 큰 수로 합시다. 큰 수, y를 작은 수. 그래서 두 수의 합은 일단 54 했고요. 우리가 큰 수를 x로 하기로 했어요. 큰 수가 그랬죠. 큰 수가 작은 수 y의 2배보다 3만큼 큽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한국말 그대로 정리해 가시면서 식을 세우면 어렵지 않아요. 두 수의 합이 54이고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3만큼 큽니다. 자, 이 이제 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x는 해서 이렇게 정리된 식이 나왔기 때문에 대입법으로 한번 요번엔 풀어볼까 합니다. 자, x 대신에 가로 플러스 y는 54. 자, x는 2y 플러스 3 이렇게. 다시 한번 요럴 때는 이렇게 x는 하고 y는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대입법으로 풀어주면 쉽게 더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 대신에 2y 플러스 3을 그대로 넣어주고 나머지 y나 54는 그대로 씁니다. 자,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y 더하기 y는 3y 플러스 3은 54. 3y는 54 빼기 3은 얼마예요? 우리가 51이죠. 그래서 우리가 3y는 51을 갖다 y는 우리가 3분의 51 하면 3일은 3, 3일은 3, 37이 21. 그래서 y는 17이란 우리의 숫자 작은 수를 먼저 우리가 알아냈어요.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하나는 x, 하나는 y, 즉 큰 수는 x, y는 작은 수 해서 두 수의 합을 써주시고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3만큼 크다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우리가 놓고 그 다음 가감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대입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꼴은 우리가 대입법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번에는 대입법으로 해서 y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17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 수도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쉬운 걸로 풀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x는 2 쓰고 y 대신에 얼마예요? 17 써주시고 3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x는 17 곱하기 2는 얼마예요? 34죠? 더하기 3. 그래서 x는 얼마예요? 37이란 수가 나옵니다. 자, 이해했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x와 y를 연립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서 x, y 값을 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큰 수가 되겠죠? 이거는 작은 수. 그래서 이번 문제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번 3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자, 세 번째 문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 더 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4cm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선생님이 직사각형 조그맣게 그려놨고요. x와 y를 써놨어요. 그래서 가로를 x, 세로를 y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가면서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가로는 x니까 가로의 길이가 세로는 y니까 세로의 길이보다 6cm 더 깁니다. 그랬어요. 다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 더 깁니다. 그래서 1번식은 간단히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하면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식도 나왔는데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해야지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때 간단히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우리가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2잖아요. 그래서 24 나누기 2는 x 플러스 y 다시 한번 쓰면 우리가 12라는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이 쉽겠죠. 자, x 플러스 y는 12.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가가법, 대입법. 여기서는 x는 하고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대입법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12. 자, 2번 식에다가 우리가 1번 식을 넣어줄 건데 x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y 플러스 u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2번식을 그대로 쓸 때 x 대신에 가로를 해놓고 요 x 대신에 y 플러스 6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계산할까요? y 더하기 y는 이 y는 12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y는 얼마예요? 6. 그래서 y는 3이란 수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세로가 얼마예요? 3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x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1번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y가 얼마 나왔어요? 3이 나왔죠. 3 더하기 6은 그래서 9가 나오죠. 아, 가로는 몇 cm예요? 9cm가 되겠고요. 세로는 3c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고양이와 닭이 모두 10마리이고 다리의 수의 합이 28개일 때 고양이와 닭이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고양이의 수를 x로 보고 닭의 수를 y로 볼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식을 세워봅시다. 자, 고양이와 닭을 합해서 모두 몇 마리라고 나왔어요? 10마리라고 나왔어요. 너무 쉽게 첫 번째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자, 고양이 다리가 몇 개죠? 고양이 다리는 4개니까 4x. 그러면 닭의 다리는 2개니까 2y. 그래서 모두 다리 수의 합이 얼마라 했어요? 28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때 y를 없애고 싶으면 y를 우리가 2를 다 곱해서 y를 나중에 소거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거를 간단히 해서 우리가 나눠서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곱하려고 애써도 되겠지만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하세요. 선생님은 그냥 2로 나눌게요. 그래서 요식을 우리가 나누기 2 하려고 합니다. 또는 곱하기 2분의 1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2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10 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y를 소거하는데 우리가 부호가 달라요. 아니,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게 하려면 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고 몇 x만 남아요? x만 남고 여기서 14에서 10을 빼면 4. 즉, x는 얼마가 나왔어요? 4마리. 그래서 고양이는 4마리가 되겠죠. 자, 그럼 다 지웁니다. 자, x가 나왔다면 두 개 중 간단한 거. 그래서 이게 간단해서 여기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x가 4 나왔으니까 4 플러스 y는 10. 그래서 y는 10 마이너스 4.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입니다. y는 6. 그래서 닭의 수는 몇 마리예요? 6마리. 해서 쉽게 이 문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 고양이나 닭 할 때 다리를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닭다리를 우리가 4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 2개밖에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거 다리 할 때 그것만 신경 쓰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이번 5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한 개에 500원 하는 사탕과 한 개에 8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합해서 14개를 샀대요. 그리고 돈은 9,400원을 지불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탕의 개수와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사탕의 수를 뭘로 할까요? x.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의 수를 우리가 y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합해서 사탕과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합해서 14개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는 14 해서 쉽게 하나의 식을 또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사탕은 x개인데 한 개에 500원이니까 500x. 아이스크림은 y개인데 한 개당 800원이니까 800y. 그래서 모두 9,400원을 지불했다 그랬어요. 자, 숫자가 커지면 우리가 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다 뭐 y를 소구하려면 800을 곱하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식을 우리가 100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5x 플러스 8y는 얼마예요? 94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선 먼저 복잡한 식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y는 우리가 얼마야? 14. 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세우고 먼저 내가 x를 소거할 것인지 y를 소거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x를 소거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5를 곱합니다. 일단 5x 플러스 8y는 94 써놓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예요? 5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5x가 되겠고 5y가 되겠고 그 다음 5를 곱하면 70이 되겠죠. 자, 그런데 부호가 똑같으면 우리가 어때요? 소거할 수 없죠. 그래서 앞에 음수를 우리가 줍니다. 자, 그러면 요 부호들이 이 음수 때문에 다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없어지고 하면 8에서 5 빼면 3y, 94에서 70을 빼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y는 얼마? 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얼마예요? 8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 간단한 식에다 우리가 y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x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 더하기 y 대신에 얼마예요? 8, 14 이렇게. 자, 그래서 x는 14 빼기 8 하면 x는 얼마 나와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x는 6. 그래서 사탕은 6개, 아이스크림 8개를 사서 9,400원을 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쉽게 풀었는데 다 이해하겠죠? 자, 6번 문제도 한번 읽고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형의 나이는 성민이인 2배이고 8년 전에는 형의 나이가 성민이 나이의 4배였다고 합니다. 현재 형과 성민이 나이를 구하시오. 자, 형의 나이를 x로 할 거고요. 성민이 나이를 y로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을 읽고 우리가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형의 나이는 x니까 x는 성민이 나이는 y잖아요. 성민이 나이의 2배다 그랬어요. 다시 형의 나이는 성민이 나이의 2배입니다. 첫 번째 식은 너무 쉽네요.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형의 나이는 x고 성민이 나이는 y예요. 근데 8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8년 후 그러면 더하기 하면 되는데 전이라고 했으니까 각각 8을 빼줍니다. 8년 전에는요. 형의 나이가 성민이 나이 4배였다. 이렇게. 다시 지금 현재 나이에서 8년 전이니까 8을 각각 뺀 다음에 그때 당시는 형의 나이가 성민이 나이 4배였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 쉽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8은
우리가 분배 법칙하면 4y-32 x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2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4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빼면 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위에다 써줄 겁니다. 2번 식을 우리가 정리한 게 2번 식을 정리해 보니까요. 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4가 나왔네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대입법으로 풀어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x에서 정리해서 나왔죠. 자, 그럼 x 대신에 가로 4 마이너스 4y 쓰시고 그대로 써줍니다. 자, x 대신에 2y를 넣어줄 거고요. 계산하면 부호가 다르면 큰 쪽에 부호 쓰고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4. 그래서 y는 얼마예요? 12가 나옵니다. 자, y 누구 나이였어요? 성민이 나이가 12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y 대입해서 x값을 구해야 되겠죠? x는 2하고 y 대신에 12를 대입하면 x는 얼마예요?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형의 나이는 24세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나이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잘 읽고 우리가 하나는 x, 하나는 y로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우고 되도록이면 식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x, y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시간이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줘서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해봐요. 안녕.